네,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용동입니다. 또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다시 또 청운의 품을 품고 작년에는 비록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아쉬움에 언제까지 묻혀있을 수는 없고 또 큰 꿈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을 또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의외로 공부한 만큼 또 소득이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뭐 문과든 이과든 간에 그거는 확실한데 잘 해야겠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가. 근데 항상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쉬운 방법, 빠른 방법,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만 찾다 보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길을 잃고 나중에 가서는 좀 힘듦을 다시 한번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학 공부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수학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냐? 그러면 정석을 읽어요? 아니면 뭐 개념원리를 읽어요? 심지어 개념 원리라는 거의 책 이름도 개념을 강조하는 책인 것 같아요. 개념 유형을 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다한 내용들을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조금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개념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 뭐 이런 것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를 한다. 그럼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잘 요약한 게 우리 교재입니다. 교재에도 보면 그 앞쪽에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거는 내가 아는 개념이고 이거는 아는 개념이고 이거는 아는데 문제로 나오면 잘 모르는 개념이고 이렇게 좀 구별하면서 하나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의 이해는요. 단원 간의 연관성이에요. 단원 간 연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단적인 예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다른 단원에도 문제마다 계속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수학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어떤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념이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녀석과 이렇게 겹쳐요. 즉 교집합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개념 덩어리가 자꾸 확장해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핵심이 되는 것들은 자꾸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자주 나오겠죠. 그러나 얘네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단원에 국한된 개념이냐 아니면 다른 단원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단원이냐 그런 개념의 종류별로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 단원 간의 연계성까지 전부 다 따지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은 다른 내용하고도 많이 중복이 되거나 또 겹쳐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잘 귀담아 듣고 수업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건 교과서에서 나오는데요. 저도 그런 힌트를 많이 봤는데 수능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특별히 교과서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데에서는 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얘는 사실은 기본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문제들이 대부분 뭔가 다른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만들지 전혀 맨땅에 헤딩식으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요 연계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공부한다 라는 뜻은 선생님들의 설명을 좀 충실하게 받아들인다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수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어떤 설명을 난 저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조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른 내용의 문제 풀 때도 그 내용이 똑같이 사용이 되거나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본 개념의 이해는 교과서가 가장 주다. 근데 교과서를 요약한 것이 교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한 번쯤 보면 좋겠다. 좀 빠르게 할 때, 좀 천천히 할 때.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으면 교재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예, 대신에 선생님들의 설명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단원간 연계, 그 다음에 연계 교재에 대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럼 기본 개념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연관성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수학에서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문제는 얼마나 풀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물어보는데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예, 대신에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용이 중요한데요.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면 문제를 해결을 했죠? 해결하면 답이 나왔겠죠? 근데 그 답이 분명히 답안지에도 있을 겁니다. 채점을 해봐야겠죠? 내가 답이 맞게 계산이 되었나? 예, 그런데 요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떤 빙산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다 밑에 훨씬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게 답이고요. 실제로 얘가 해설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푼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푼 풀이 과정이 해설에서 얘기하는 과정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지 그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답만 맞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문제를 풀고 기본 개념이라든가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뭔가 그냥 억지로해서 답만 맞춰내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정확한 공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문제집에 문제를 풀었으면요, 그 문제집은 해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해설과 내가 푼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가? 아니면 누가 더 좋은가? 이렇게 따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1번 과정으로 해서 쭉 풀었는데 해설에는 보니까 2번 과정으로 쭉 풀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는 뭐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적인가? 효율은 그런 데서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렇다면 내 풀이가 더 좋은지 답안지에 있는 풀이가 좋은지. 근데 답안지에 있는 풀이가 내 풀이와 같을 때는 된 건데 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꼭 한번 따져가면서 공부하시고요. 이거를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 질문이냐? 질문은요,
선생님 3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3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질문은 그냥 답안지를 읽어주세요 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 질문을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내가 먼저 해설을 한번 보고 봤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뭔지 모르겠네 라는 부분이 질문으로 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해결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해결이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되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무조건 질문으로 다 상쇄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건 오히려 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수학 문제 풀 때는 해설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무조건 해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 해설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고민, 생각, 해결 방법을 찾는 연구,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면 혹시나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고 와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될 때는 그때는 계속 고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고민과 생각은요 5분도 조금 긴 것 같긴 한데요, 한 5분 정도 넘어가면 사실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5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문제 푸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한정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한정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5분 이상 고민이 되면 생각해도 잘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즉 풀이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뭐를 보자, 해설을 보자. 해설을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거는 반드시 질문을 하자. 그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문제는 그럼 얼마나 풀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많을수록 좋다. 문제는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무작정 질문도 아니고 무작정 해설도 아니고요, 좀 고민을 생각 잠깐 해보고 5분? 너무 길 수도 있어요. 친구에 따라서는 2분, 3분. 이거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해설을 보셔야죠. 그럼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내가 모르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는 과정이 사실은 문제 연습이에요. 문제 연습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한다.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는 이유는 얘를 연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게 요 문제 연습이겠죠.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문제를 푸는 그 내용은 알겠고 방법은 알겠는데 어떤 문제를 풀 거냐? 문제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 다음에 또는 저는 수능 특강이 준비가 됐는데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푸는 것도 괜찮나요? 좋지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문제집입니다. 그 외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는데 기출문제집을 풀어도 되나요? 언제부터든 풀어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러면 이제 혼자 한 단원에 너무 오래 머무르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요, 독특한 방법,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 독특한 방법이 있고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기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요번에 시험을 보고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시험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도 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면 요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고요, 수능을 준비한단 말이죠. 수능이라는 거는 항상 기본 방법으로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리는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독특한 방법으로 풀리는 문제는요, 그렇게 안 풀어도 금방 풀려요. 예, 그래서 기본 방법 쪽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방법이란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보다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개념이나 공식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런 개념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설명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내용이 여기로 와서는 조금 복잡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예, 그 관계를 좀 보시면서 이게 저기서는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문제로 바꾸면 이렇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 공부할 때 예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해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습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교 3년간 선행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렇지만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습은 뭐 단원의 이름 정도만 알아도 어떤 개념이 뭐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복습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 진도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일은 없고요. 그 다음 날도 요만큼 나갔고 요만큼 나갔고 요만큼 나갔고 요만큼 나갔고, 진도는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진도죠. 수업 진도. 그러면 내가 복습을 하기 위해선 이제 이날 배웠던 거 이날 복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할 게 더 남았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좀 더 해볼까?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않죠. 다른 과목도 진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만 복습할 수는 없죠. 다른 과목도 복습을 해줘야죠. 다른 과목도 복습을 해줘야죠. 그런데 얘도 좀 더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중간쯤 하다 보면 선생님 진도를 다 따라가면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진도는 벌써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부분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면, 그러면 자꾸 이 갭이 벌어지죠. 이 갭이 점점 벌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혼자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습은 여기서 강조하는 복습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복습은 뭔데요? 진도에 맞게 복습을 해라.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모자란데요. 시간 부족이 걸려요. 물론 어떤 친구는 시간 부족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 부족이 걸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 부족이 걸리는 것 같아요. 1학기가 있고요. 6월 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요만큼 남아있지만 여기는 다음에 하자. 또 오늘 여기 수업했으면 물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 정도라도 복습할 수 있는 정도는 복습을 해두자. 그러면 제대로 된 복습 방법은 진도에 맞게 시간 부족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건 해결은 안 되고요. 이건 인정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몇 문제를 풀겠다,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풀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복습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복습 방법의 핵심이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복습 시간을 정해야 한다. 이번에 못한 건 다음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다음에 하겠다는 말이 안 되죠. 우린 지금 수학을 공부하자고 지금 모인 거지, 그냥 수학을 미루자고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서 과목별로 1시간이면 1시간, 40분이면 40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서 복습을 하다가 좀 남았는데 다 못했는데 아쉽지만 이건 다음 기회에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하고 계속 뭐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복습 시간을 좀 정해서 배운 때 그날 또는 그 바로 다음 날이라도 얘네가 자꾸 뒤처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꾸자꾸 수업 내용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복습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가 1번이겠죠.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1번이면요. 2번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2번은 수업 시간에 해당했던 내용의 뭐 수능 특강이라든가, 그쵸? 수능 완성이라든가, 뭐 이 중에 어떤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실 수도 있지만, 예,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워크북이라든가, 워크북에 있는 문제도 뭐 좀 얄팍한 문제부터 좀 뚱뚱한 문제까지 예, 좀 골고루 실어 읽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 레벨 1, 레벨 2, 시간이 되거나 실력이 되시는 분은 레벨 3까지, 예,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복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도에 맞게. 예, 오늘 수업했거나 어제 수업했으면 그 수업한 내용이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예, 그래야 더 빨리 풀 수도 있고요. 효과도 오히려 높고요. 기억력도 오래가요. 예, 그거는 그냥 어느 누가 얘기하는 방법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보다 복습을 철저히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능력껏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사실은 수학이라는 한 과목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학은 우리가 문과, 이과에 따라서 과목이 잠깐씩 다르지만 크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요. 과목별 특성에 맞게 공부한다예요. 과목별 특성에 맞는다. 과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원, 문과든 이과든 다 공통이죠. 예, 수원은요. 그 큰 단원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만히 보면 좀 잡다해요. 예, 각각의 단원별로 유기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교적 다양한 주제예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지수 로그에 사용된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100% 적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 단원이 삼각함수, 삼각비, 삼각함수, 삼각형의 응용. 얘네들도 다 연관은 있는 것 같지만 또 얘가 그대로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엔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게다가 맨 마지막엔 수열. 수열은 함수하고도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원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쵸? 각 단원에 단원별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뭔가 연관성보다는 각각 단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단원별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포인트를 주시는 게 맞아요. 크게 보면 함수 단원이거든요. 함수의 포인트를 주셔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가, 그래프의 활용법이라든가 좌표의 활용법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요 과목이 어려울 수도 있죠. 삼각함수라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았던 단원이 좀 있고요. 예,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사실은 쉽습니다. 예,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거든요. 예외가 별로 없는 과목이에요.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두 단원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에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라든가 가우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수능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좀 그래프에 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함수의 역함수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래프 어떻게 변하나 뭐 이런 것 많이 봤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문과 학생들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투. 수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과정 중에서 미적분에 해당합니다. 물론 문과 학생들만 하죠. 문과 학생들만 하는 미적분인데요.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쉬워졌다. 쉬워졌으나 당연히 줄어서 쉬워진 거지 문제 수준은 꼭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매년 이렇게 수능 특강을 이렇게 한 번씩 뭐 전부 다 미리 풀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쭉 훑어보면요. 요 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올해도 수투에서는 고난도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높고요. 고난도 문제는 수투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모구함수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얘는 한 2문제 이상이 거의 고난도 킬러 문제라고 하죠. 거기는 아마 수투에서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이과죠. 이과 학생들 미적분은요 다들 공부해서 압니다. 얘는 양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다양한 문제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아닥공이라고 하죠. 그냥 개념, 공식, 계산법 전부 다 들어가고요. 역시나 고난도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계산도 잘하셔야 되고 개념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죠? 또 모두 뭐 당연하지 공식 같은 것도 매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가면서 얘는 무조건 양은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투에 있는 미적분은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산법 차지하는 비중하고 따져보면 그러면 사실은 개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이쪽은 미분 쪽으로 가 있고요. 적분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개념은요. 극한, 연속 그거는 개념적인 부분이 확실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미적분은 이런 거 다 없다. 그냥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해야 된다. 가장 공부가 좀 양이 필요하죠. 확통,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좀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 경우의 수하고 확률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와 확률은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확통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경우 문제는 너무 다양해서요. 어떻게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제별로 나뉘어져는 있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들여다보면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거의 대부분 문장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통계는 조금 독특해요. 통계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얘는 거의 100% 개념이에요. 그래서 푸는 정확한 방법을 아시고 정확한 풀이, 정확한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풀이. 계산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개념과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1대1로 매치를 잘 시키셔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쉽고요. 그러면 수학을 조금 더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파트는 어디냐? 확통에서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고요. 미적분은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2도 사실은 전체죠. 그 다음에 수원도 전체고 요것만 좀 쉬워요. 요것만 쉽다고 해서 확통이 쉽다라고 하시면 그럼 이쪽 가서 거의 나중에 가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좀 골고루 공부를 하시되 과목별 특성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맞겠다.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교과서 위주에 나와 있는 개념을 좀 위주로 설명을 잘 좀 이해를 하자. 개념이 확실히 쓰면 두 번째는
문제를 잘 연습을 하자. 문제를 연습할 때 그냥 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푼 풀이 과정과 해설에 나와 있는 과정이 비슷한가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가자. 예, 그러면 생각보다 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됩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실력이 갈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한 번 했는데도 효과가 확 나고요. 어떤 친구는 한 번 했는데도 계속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이 부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잘 고민도 해도 생각하고 해설봐도 잘 안 돼요. 예, 그런 거는 질문 오셔야죠. 그렇죠? 예, 질문 와서 선생님 3번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오는 거는 그거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답안지 읽어주세요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 복습 중에서는 복습을 분명히 강조했어요. 복습을 강조했는데 복습 중에서도 이게 그냥 막 선생님이 했던 거 전부 다 하는 그런 복습보다는 진도에 맞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여기 수업하고 있는데 나 혼자 저쪽에서 혼자 다시 시작하거나 그거는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복습을 하시되 한 번에 다 못 끝낼 것 같으면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원이 넘어가거나 다음 진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하시면 선생님들이 뭐 책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간간히 프린트도 나눠주고 그쵸? 예, 보충 자료도 좀 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수능 때는요 조금 더 쉬운 수능 수학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냥 나 나름대로 내 혼자 힘으로 무조건 다 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선생님들과 같이 저희도 충분히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부 방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각 과목별로 공부할 방법은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때그때 선생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문제 별표 치라 그러면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부분적으로 더 강화하고 또 한 번 했으면 다시 한번 또 강화하고 예, 수채화 그리듯이 뭔가 자꾸 덧칠의 미가 있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수학은 차츰차츰 젖어가는 과목이지 한 번에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수학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수학학과장 최용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